자, 이번 시간에는 스틸 구조물을 드로잉해서 도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프로그램이 마이다스 젠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이 스틸 구조물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는 건 드로잉 300입니다. 300에서 이 모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도면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젠으로 넘어가서 스틸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좀 재질도 다르고 특징도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델링 하시는 일반적인 방식하고 스틸 구조물을 모델링 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좀 다르신데, 스틸 구조물 같은 경우 이제 익스포트 하실 때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 젠 디렉토리에 있는 튜토리얼 중 하나인데요. 이 철골 구조물을 일단 보시면, 철골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달리 배근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을 해주시고 그냥 그 결과물을 바로 익스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걸 파일에 있는 익스포트에서 마이다스 드로잉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적절한 폴더에 한번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하려고 봤더니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멤버 타입이 다른 요소에 같은 섹션을 할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지금 보십시오. 섹션이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 첫 번째 섹션이 기둥에도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보에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익스포트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철골 구조물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드로잉 300 버전이 RC하고 철골, SRC가 모두 도면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RC 구조물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RC 단면이 기둥하고 보하고 같은 단면, 동일한 이 섹션 번호를 사용하는 단면을 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기둥 배근이 될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단면이 그대로 보배근이 돼 가지고 드로잉에서 이 부재가 기둥으로 설계된 부재인지 아니면 보로 설계된 부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섹션의 마지막으로 설계한 그 배근이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일한 섹션을 서로 다른 타입의 부재에 할당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섹션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보하고 기둥의 섹션을 분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서 프로퍼티 섹션 창에서 이 첫 번째 모델을 하나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보를 8번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기둥 부재들은 다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 기둥 수직 부재들은 다 빼주시고 수평 부재 2개만 이렇게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수직 부재랑 수평 부재가 나눠졌고요. 보하고 기둥이 서로 다른 섹션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튜토리얼 2라고 하는 파일로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시 한번 다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번은 이상이 없고요. 2번도 이상이 없고 3번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5번, 6번, 7번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만 두고 보면 여기 보시면 수평 부재랑 그 다음에 경사 부재 동시에 같은 섹션이 할당되었습니다. 즉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젠에서 수평 부재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타입 멤버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시면 보호 타입, 즉 빔 타입으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사 부재는 자동으로 브레이스 타입으로 할당이 됩니다. 즉 5번 섹션을 빔과 브레이스에 모두 할당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섹션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게 경사 지어 있지만 이것도 보다 라고 판단하실 때는 멤버 타입을 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멤버 타입을 바꾸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자인에 모디파이 멤버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것을 브레이스, 빔, 컬럼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데 빔으로 모두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엑스포트를 해보면 예, 정상적으로 엑스포트가 됐죠.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예,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젠에서 드로잉에서 드로잉 300 버전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중립 파일 읽기에서 아까 만든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려고 했더니 이런 오류창이 떴습니다.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드로잉에선 반드시 층 정보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면 층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하단에 평면도 보기라든가 아니면 배근 결과 또는 구조 평면도 결과에서 층별로 구조 평면도를 뽑는다거나 배근 일람표를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300 버전에서는 반드시 젠에서 넘어올 때 층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보통 RC 구조물은 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지 않으시는데 스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예, 층 정보를 넣기가 애매하고 층 정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 이제 드로잉에서는 정상적으로 도면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예, 드로잉용 모델을 만드실 땐 층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체를 한번 띄워보고요. 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층은 예, 빌딩에 있는 스토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자동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요. 예, 해석까지 하고요. 층 정보를 보시면 예, 1층부터 루프층까지 이렇게 총 9개 층이 생겼습니다. 이걸 그대로 익스포트 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하나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튜토리얼 2에 스토리라고 해서 예,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잉에서 이 파일을 읽어보시면 예,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부분은 예, 다음 강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